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 집으로 들어옵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이런 생활의 패턴이 매일 반복됩니다. 지친 일상이 결국 한 달이 되지요. 한 달 뒤에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선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내 월급에서 세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청구서를 지불하고 나면 내 통장 잔고는 0원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중산층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진 않나요?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불어나면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면 어떨까요? 고정된 월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노동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부자들은 강력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자동으로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부자들에게 꿈이 뭐야? 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범한 월급쟁이야 라고 답하지 않을 겁니다. 부자들은 직장에서 잘릴 걱정, 월급을 못 받을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그리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 절대로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말은 단순하지만 당신이 만약 월급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믿으며 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싫거나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면 저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처럼 계속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부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제 실화를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당장 돈이 없어 내 와이프 김과 노숙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내게 돈이란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만 나는 평생을 돈을 위해 일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이 없으니 당장 돈이 없어 노숙 생활을 하였죠. 마침 지인이 차고를 내주어 저는 와이프와 차고에서 생활하며 저는 저의 사업 시스템을 구상하고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에 직장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아마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미친 소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얻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안정이라는 단어 속에 갇혀 살기 때문이죠. 안정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에 기반한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월급이 사라질 두려움에 당신은 안정을 쉽게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이라는 사탕과 같은 달콤함에 깊숙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너는 커서 번듯한 직장에서 일해야 해. 노동에서 번 돈이야말로 값진 것이라는 가르침에 그냥 순응하고 그것이 진실인 마냥 의심조차 품지 않고 살아온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저의 삶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저는 직장인의 삶을 이해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노숙 생활 당시 돈이 없어 와이프와 다툴 때면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우리는 언제든 보수가 높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을 언제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은 우리 부부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적 힘든 지옥의 가장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허기는 인간의 감정적인 면을 취약하게 만들고 우리 부부는 매일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985년은 우리 생에서 가장 힘들고 긴 해였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결국 우리 두 사람을 묶어주었고 우리 부부는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마침 1989년 우리는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듯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직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룬 때는 1994년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김의 나이는 37, 저는 47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는 부자로서의 삶으로 가는 황금 열쇠를 드릴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곱씹어 생각해봐야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부자가 된 자신의 이미지를 상상해봅니다. 그러고 난 후 다시 제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부자가 되는 길.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직장인이 아닌 자기 일을 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으세요. 직장인이 아닌 자기 일을 하라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자신은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은가요? 제게는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대략 5년마다 한 번씩 그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항상 자기가 꿈꾸던 완벽한 직장을 찾았다고 흥분합니다. 그는 자신이 들어간 회사를 좋아하고 대단히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있으며 보수도 끝내준다고 말합니다. 4년 반 후에 저는 그 친구에게 회사가 부패해졌으며 회사가 더 이상 직원들을 존중해주지도 않으며 그는 상사를 미워하고 승진에서도 밀려났으며 충분한 보수를 받지를 못한다고 말하다 그리고 반년쯤 지나면 다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의 삶은 개가 자기 꼬리를 무는 듯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당신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부자로 빠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제외한 사람들이 부자 되는 길을 찾도록 돕는 길임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자기 일을 하라고 했더니 자기 사업을 한다며 자영업이나 사업 아이템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겁이 나서 움찔거립니다. 나는 그들이 잘 되길 빌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그들이 평생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과 친지들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대개 3년 정도 힘들게 고생하고 결국 사업을 접게 되면 평생 모은 돈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갚아야 할 빚더미뿐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의 사람들은 19은 5년 이내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공한 사업가의 스승을 두는 것입니다. 멘토에게 가르침을 받고 질문하고 배워야 합니다. 많이 배운 후에 자기 사업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은 훨씬 작습니다. 우선으로 자기 일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와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는 것, 스마트 스토어를 무자본으로 시작해보는 것, 유튜브를 해보는 것, 글을 써서 책을 내보는 것.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무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소리라고요. 원래 진실은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무일푼으로 집도 없이 성공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저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세요.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면 됩니다. 무언가 시작하거나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주변의 사람들보다 90%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농담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저 같은 부자들은 어떻게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답은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있습니다. 자산을 사서 모으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산과 부채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른다면 이 단어 뜻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부자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이제 제가 자산과 부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정답은 바로 부채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내가 살고 있고 깔고 있는 집은 부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를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채입니다. 재산세, 각종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매한 아파트에서 타인으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자산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식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정답은 배당금이 있는 주식은 자산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배당금이 있는 주식들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자산을 사모으세요. 배당금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일을 하여 내 주머니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진짜 부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황금키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외치세요. 나는 지금부터 부자다. 말하기가 쑥스럽다면 댓글에 나는 부자다
라고 쓰고 부자가 된 상상을 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조차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휴대폰 모닝 알람에 나는 부자다 라고 쓰세요. 모닝 알람을 듣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부자들은 상상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해두고 싶습니다. 이미지를 구체화하면 믿는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로 가는 두 번째 황금키와 부자들만 아는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자로 가는 여행의 첫걸음을 저와 함께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로 성공하였습니다. 이래도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나요? 돈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감사합니다.